지역은 제 인생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여기서 20대 동안 청춘을 바쳤기 때문에 정도 많이 가고 이 지역에서 꼭 성공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나에게 지역은 삶의 터전이다. 그 이유로는 그 지역에서 계속 학교를 다니고 이후에 졸업을 하고 취업까지 그 지역에서 하게 된다면 평생 사는 동안 거의 한 90% 이상을 거기서 살기 때문에 지역은 삶의 터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북 청주에 있는 한 회사의 아침 출근 시간. 직원들의 출근 행렬이 이어집니다. 통근 버스를 타는 성현 씨도 늦지 않게 도착했는데요. 업무를 시작하기 전 옷부터 갈아입습니다. 저는 지금 충북대학교 재학 중인 동시에 인턴십을 하고 있는 황성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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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현 씨가 인턴 생활을 하고 있는 이곳은 국내 한 제약회사. 실험을 위주로 하는 품질관리팀에서 전공과 관련된 일을 맡고 있다는데요. 제가 맡아서 하고 있는 업무는 미생물 파트에서 환경과 그리고 제도용수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인턴 생활 5개월 차. 학생이 아닌 직장인으로 이제 막 출발선 앞에 선 성현 씨. 오늘도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딛는 중입니다. 저는 일단 확실하게는 그 전에도 제약회사를 물론 가고 싶었지만 마침 제가 딱 청주에서 하고 있는데 제약 단지가 충청도에 오창이랑 오송이 있습니다. 근데 마침 지역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는 사람들 대상으로 제약기업 취업을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지원했다가 또 지금 여기 회사 다니고 있어서 정말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해서 수정을 했지만은 인턴 기간 동안 멘토가 되어주고 있는 직장 상사인데요. 회사 생활의 꿀팁을 전수받는 중입니다. 또 보안이 제가 QMS에 들어갔는데 보안이 제가 과제를 하고 있는데 보안이 그런데 어딘가 호칭이 좀 남다릅니다. 시험하고 있잖아요. 다른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들 이제 직급으로 부르거나 이제 이름으로 부르는 일은 진짜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회사는 직급이 없고 직무급이라는 제도를 사용을 하고 있어서 다 뭐 주임님, 대리님 이런 직급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누구누구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함으로 부르면서 더 자기의 의사를 더 잘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서로서로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의 수평적인 소통 문화까지. 여러모로 만족스러운 인턴 생활을 하고 있는 성현 씨인데요. 이 황금 같은 기회를 발판으로 삼아 인턴 딱지를 떼고 정직원이 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가 자연과학대학이다 보니까 취업이 안 되는 축에 속했는데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통해서 취업을 하게 됐어서 부모님도 진짜 되게 좋아하고 있으세요. 이 회사 최종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종 합격하려면 일단 제가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하면서도 또 제가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면은 최종 합격하지 않을까. 내 속삭임으로 행복해 주는 거로 그대 맘을 밝혀줄게요. 행해줘라 행해줘라 행해줘라
자신의 길을 향해 당당히 걷고 있는 또 한 명의 청춘이 있습니다. 위풍당당, 뒷모습에서도 자신감이 뿜어져 나오는 이 청년은 대체 누굴까요? 저는 전장 설계 업무를 맡고 있고 전기공학을 전공했습니다. 현재 창원대학교 4학년 2학기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전기차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우리 기업에 우리 지역 내에 우수한 명성과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전기차 엔지니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한눈 팔지 않고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건설 장비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 실무 위주의 교육이 많은데요. 기계 설계도 하지만 설계가 잘 됐는지 현장에 가서 직접 점검하는 일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 인턴 생활의 가장 큰 장점은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실무를 통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디자인하는 거고 3D 프린터로 뽑아온 카바로 한번 전착할게요. 실제 업무에 투입됐을 때 엔지니어로서 해내야 하는 일들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중입니다. 향후 입사를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어떤 재원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할 수 있는 그 방법, 그에 준하는 어떤 툴이라든지 3D 설계라든지 아니면은 그 사무기기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인턴 사원과 함께 그 과제를 가지고서 수행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거의 20-30년 전에 사실 인턴 사원으로 이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방 이제 국립대에서 배우고 이렇게 이제 창원으로 와가지고 회사 생활을 좀 하면서 좀 뿌리를 내고 제 자식들도 키우고 저는 나름대로 행복하게 사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 못지않게 지방에 있는다고 해가지고 차이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대학과 기업의 지원을 받으며 값진 경험을 하고 있는 청년들. 학생들은 취업에 대한 불안함보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만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대학과 지자체의 협력에서 시작됐는데요. 대학은 지역 전략 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키우고 지자체는 그 인재들이 지역 기업에 취업해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현재 6개의 지역 혁신 플랫폼을 중심으로 11개의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는 왜 시작된 걸까요? 전체적으로 그 산업, 그 지역의 산업을 유지시키고 또 산업을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인력들이 전체적으로 부족합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할 것 없이. 특히 이제 수도권으로 유출 또는 수도권으로 이전 때문에 그 지역 산업이 특화되고 전략적으로 많이 육성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인력들이 계속 부족해요. 두 번째는 기업과 학생들 간에 취업과 인력난이 매칭이 잘 안 돼요. 기업에서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필요하다. 근데 그걸 어디서 어떻게 찾지? 또 학생들은 나는 이런 기업을 가고 싶어. 어떻게 연계가 안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본사업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 격을 좀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죠. RS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거기에 맞는 또 우리 청년 우수 인력을 공급해서 청년들이 이 지역의 발전에 중심으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에서 그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는 곳은 바로 지역의 대학들. 지역 내 신기술 산업 분야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교육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공유대학. 자, 공유대학 학생들 소리 잘 들리니? 자, 소리 안 들리면 줌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쉽게 말해 대학 간의 벽을 허문 것인데요. 같은 지역의 학생들이 타 학교의 강의는 물론 여러 대학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커리큘럼도 수강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사실 지역의 대학으로서 점차 지역 대학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하나의 대학의 학생으로서 남아있는 거는 사실 본인도 좀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와 같은 대학의 연합을 하면서 각 대학에 숨겨져 있는 유명하신 능력 있는 교수님들 통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교육 만족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서 대학원 진학을 통해서 어떤 산업의 R&D 인력으로서 고급 인력으로서까지 진출하는 등의 성과가 앞으로 많이 생겨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울산 경남 공유대학 면접 현장. 지역 내 17개 대학에서 학생들이 면접을 보기 위해 이곳을 찾았는데요. 일 차 지원자 수가 모집 인원을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공유대학에서는 미래 산업의 핵심 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학생들의 관심도 높아 매년 경쟁률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들이 한데 뭉치고 지자체와 지역 기업까지 함께 발벗고 나선 가장 큰 이유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해지고 있는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 때문입니다. 급기야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섰는데요. 수도권 유입 인구의 4분의 3이 20대라고 합니다. 지역 소멸 위기와 경기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의 청년 유출. 청년들은 왜 지역을 떠날까요? 서울의 좋은 일자리들이 비교적 많은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아직 잘 모르긴 하지만 그 취업 기회들 같은 것들도 채용 공고도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채용 공고들도 더 많다고 들어서 다들 서울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인식 자체가 인서울이라는 인식이 되게 저희 나라에는 되게 뿌리 깊게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다 서울로 올라오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서울이 확실히 편리하고 살기가 좋다 보니까 다들 서울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모든 혜택들이 서울부터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방은 같은 경우는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그게 제일부터 크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서울에서 살려고 해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우물안 개구리라고 그러잖아요. 시야를 넓히려고 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살려고 하는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큰 어떤 그런 문화적 공간에 가서 어떤 문화적 체험을 한다는 것 자체, 그 다음에 어느 아주 작게는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만나서 수다를 떠는 과정, 이런 과정 속에서 알게 모르게 얻어지는 이런 지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지식들을 학자들은 암묵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지식이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대학이라든가 세미나에서 배우는 거는 형식지입니다. 공식적인 형태로 이런 서류나 문서로 전달될 수 있는 것, 말로 정의돼서 전달될 수 있는 것. 근데 청년들은요, 점점 이제 이런 암묵지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 어딘가 체험을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수다를 떠는 과정에서 이렇게 축적되는 지식이 본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체감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지역에서도 청년들의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선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기획해 선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충남대학교 다니고 있는 25살 이지은입니다. 지역이라서 사실 처음에는 대학에 입학했을 때
서울보다는 조금 인프라가 적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실제로도 서울에 더 많은 인프라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찾아보면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생각보다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찾아서 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말해도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네, 찾는다면 충분히 제가 원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지역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학을 전공한 문과생이지만 공유대학을 통해 과학기술 행정융복합이라는 분야까지 섭렵하며 역량을 두루 갖추고 있는 지은 씨. 지금은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며 적성에 맞는 일을 찾고 있는 중인데요. 공유대학에서의 활동도 진로 탐구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일단 수업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것들이 이뤄지고 있는지 이론에서만 배울 수 없었던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게 수업에서의 장점이었던 것 같고요. 활동 같은 경우는 그 DSC 공유대학에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관심이 있었던 공기업에 가서 현직자와 인터뷰를 하는 기회도 주어지고 교수님과 연계 그리고 기업과 연계 이런 부분이 공유대학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나고 자란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충분히 좋은 직장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다고 말하는 또 한 명의 청년이 있습니다.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을 통해 원하던 회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지난달 정직원이 된 현종 씨. 그냥 정규직이 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 제가 참여했던 프로그램 자체가 취업 연계형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정직원이 될 생각으로 이 회사에 지원한 것도 있어요. 저희 부모님 되게 좋아하셨죠. 왜냐하면 또 요즘 취업하기도 힘들고 취업 기간이 길어지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졸업하기도 전에 이렇게 취업을 하게 돼서 되게 부모님께서도 좋아하시고 저는 되게 만족스러워요. 오랫동안 같이 일하다 보니까 많은 직원들이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이직률이 훨씬 적습니다. 다른 지역에 왔던 친구들보다는. 고향이 그리워서 가는 경우도 있고 수도권이 그리워서 갔지만은 저희가 지역에 있는 친구들 그나마 선배님, 후배님, 지역도 친숙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근무하고 또 워낙 또 형, 누나처럼 또 대해주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래서 지역 인재를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항상 늘 오늘이 힘들었어. 어젠 어제여서 힘이 들었어. 너무 퇴근 시간하고 출근 시간도 길어지다 보면 몸이 피곤해지기 때문에 회사와 집과의 거리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서울이라고 해서 무조건 돈을 많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월급이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그냥 부모님과 같이 집에서 살면서 다니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서 근처 기업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분산 정책에 따라 탄생한 나주혁신도시. 여러 공공기관이 이곳으로 이전했지만 여전히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인데요. 안녕하세요. 오늘 회의 다 참석하셨죠? 회의 진행할게요.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학에서도 창업 동아리 활성화에 조금 더 힘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선배들이 이제 내주시고 이제 가르쳐 주시니까 확실히 다른 수업들보다 확실히 이게 확 와닿는 그런 딱 정보보안학과에 이제 그 관련된 거니까 더 잘 듣게 되고 더 그런 것 같아요. 보안 쪽으로는 이제 웹 취약점 대회라든가 다른 쪽으로는 이제 뭐 이 보안이나 개발 이런 공부를 활용해서 하는 창업에 대한 대회 여러 번 참가했었습니다. 그때 처음 참가했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처음 참가했을 때 발표를 제가 맡게 됐는데 그 많은 수 앞에서 발표를 하니까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대상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받고 나니까 자신감도 붙고 다른 대회들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을 하며 쌓은 실력으로 아이디어 구상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하는 경진대회에 참가해 좋은 성과들을 거두기도 했는데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 사이에선 꽤 유명한 대회랍니다. 제가 전남에 이제 3년 전에 처음 메이커 스페이스를 시작했을 때 이런 창의 융합 교육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AI, 빅데이터 이런 게 어려운 학문들을 하려고 그러면 강사가 있어야 되는데 강사가 없습니다. 근데 그 진로와 꿈 자체가 없던 아이들이 갑자기 대학에 와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 중, 고등학교까지 이런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거기에 대한 직업의 꿈을 꾸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이런 그 4차 산업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취업 대신 회사를 차린 청년들도 있습니다.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모든 업무가 가능한데요.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가요? 작년 11월 9일자로 창업을 해서 이제 갓 1년 지난 회사가 됐습니다. 지금은 주로 웹페이지를 주로 만들고 있고요. 네, 추가로 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수주를 받는 거 외에 저희 기업만의 아이덴티티를 살리기 위해서 따로 이제 메인 아이템을 선정을 해서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학과를 졸업한 두 사람은 소프트웨어 운영 서버를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이런 용기를 낸 걸까요? 어느 기업을 가든 기업 경영을 알려주진 않는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배운 것도 회사를 운영하는 법을 알려주진 않아요. 세금이 어떤 종류가 있고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 일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약서에는 어떤 사항이 들어가는지 이런 걸 알려주지 않으니까 어차피 배워야 할 거면은 조금이라도 젊을 때 빨리 시도해보자 이런 생각이 좀 앞섰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한 아이템을 말씀을 드리긴 조금 어렵지만 있어서 아주 괜찮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경쟁이 많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만큼은 빨리 진입을 해서 우리가 선 점유율을 잡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기대를 안고 시작을 하게 됐죠.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통신기술이 주축이 되는 만큼 정보 유출 범죄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5천만 명의 사용자 계정을 주는 보안 침입을 발견해 긴급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사이버 정보 유출 예방 기술과 해킹 대응 전문 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웹서버 따로 열어가지고 API 웹서버 열어야 될 것 같은데. 단순한 열정과 패기가 아닌 철저한 시장 분석과 충분히 미래를 내다보고 시작한 일이라는데요. 욕심을 내기보다는 차근차근 내실을 다지는 중입니다. 여기까지 작성이 됐으면 대훈 씨가 오늘은 강단에 섰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교에서 1학년 후배들을 대상으로 실무 위주의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회사 일만으로도 바쁠 텐데 강의는 어떻게 하게 된 건가요? 이 강의는 이제 시작한 지 6주 정도 됐고요. 제가 이제 이 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부족했던 부분은 나를 조금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창업을 했고 이왕이면은 1학년을 가르쳐 보면 어떨까. 네, 그래서 뭐 교수님들도 제의를 해주시고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났어? 예, 끝났습니다. 야, 요즘 장사 잘 되고 있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니 매출을 올려야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얘네가 진짜 100억, 200억 기업이 되면 아무 기반도 없는 상태에서 두 사람이 겁내지 않고 선뜻 창업에 뛰어들 수 있었던 것은 학교의 적극적인 지원과 응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마다 이렇게 교수님을 찾아와 자문을 구하곤 합니다. 갓 이제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이
국가 연구라든가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도 교수나 저희가 그런 교수님들을 매칭을 시켜가지고 그 교수님들과 뭐 5대5, 7대3 이 정도의 연구를 함으로써 그 연구를 통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그것을 시제품화 시킬 수 있게끔 적극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학교에 온 김에 한 군데 더 들릴 때가 있습니다. 저 여기 킥보드 프로젝트 하는 거 이거 하고 있었어요. 간단하게 어떤 거 교수님 만날 때와는 사뭇 입장이 다른데요. 교내에 도입하려고 하는 게 그 퍼스널 모빌리티를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만약에 도입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저 기기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학부들이랑 같이 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조금 주려고 온 겁니다. 이걸 너희가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너네가 잡아주면 더 좋을지도 몰라. GPS 일목요연, 막힘없는 선배의 명쾌한 피드백에 여러 개를 잡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 교 내에서 타고 다니는 후배의 고민이 한꺼번에 눈 녹듯 사라지는데요. 넓고 주차할 수 있고 이보다 더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데를 좀 생각해서 잡아주면 어떨까? 그게 반가운 마음이 크죠. 드디어 해결하겠다. 답답한 걸 해소하겠구나. 이런 반가움. 그런 거 같아요. 선배들 오시게 되면은.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이 시작된 지 어느덧 3년 차. 그 누구보다 대학의 변화를 느끼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지역의 학생들입니다. 일단 이전에 제가 보던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지역 연계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해당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각종 혜택이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지는 게 확실히 체감이 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더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혜택을 받는 수혜자는 당연히 저희 학생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많이 좋아지고 성장을 했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지면서 앞으로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지역과 청년들의 미래를 지키려는 많은 이들의 노력과 다양한 시도 덕분에 청년들은 지역에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지역의 대학이야말로 지역을 같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초, 중,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지역의 특화 산업에 한 발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교육을 같이 병행해야 되고요. 이 지역의 발전 그리고 이 지역의 특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할 수 있도록 대학이 앞장서고 우리 지역이 따라오고 그 지역이 같이 상생한다 그러면 충분히 대학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